한교 JC. 미확인 비행물체. 그 단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통보일 것이다. 잠시 후 왼쪽으로 왜 그러냐면 주행하세요. 그때 들어가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뭔가 떠다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말해봅시다. 맨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하늘에 떠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정체를 모르지만 뭔가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단어를 만들자. 그래서 UFO가 unidentified, 미확인. F는 뭐겠습니까? flying, 날아다니는. 오늘 오브젝트, 미확인 비행물체 깔끔하잖아요. 전방에 5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어쨌든 이 1930년에 명왕성이 발견이 되었는데 명왕성이 발견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그 논쟁에 휩쓸립니다. 일단 미국 사람들은 막 환호했어요. 약 1km 앞 우리 시속 눈에 보이는 행성, 80km 여기 이동식 과속 단속 태양계 내 구간입니다. 행성을 얘기할 때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으로 배우신 분들 있죠.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에서 끝나면 이제 아주 젊으신 세대입니다. 수성, 금성, 그다음에 우리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화성, 목성, 토성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발견했다 이런 거 따지고 전방에 8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천왕성을 아주 어두운 곳에 눈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천왕성과 해왕성은 유럽에서 발견됐습니다. 유럽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약 천왕성은 500m 앞 시속 80km 허셸이라고 이동식 하는 과속 단속 굉장히 유명한 구간입니다. 그 천문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해왕성은 미리 예측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몇 사람 계산도 미리 하고 발견도 하는 식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유럽 천문학자들의 발견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명왕성을 미국에서 발견했으니까 미국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미국 사람이 발견한 유일한 행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1930년에 발견이 되고 2006년에 명왕성이 행성으로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엄청나게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데 미국 천문학자 대 유럽 천문학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그렇게 말을 붙일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애착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통보가 되게 유명해지고. 그런데 발견을 하고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고요, 달이고요, 달보다 작아요. 명왕성이. 일단 잘 생각해 보시면 태양으로부터 가까운데 수성 작죠. 금성 지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구 있고 화성이 지구의 반만 해요. 목성 가면 몇십 배 큽니다. 지구. 토성 크잖아요. 천왕성, 해왕성 다 커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해왕성이나 천왕성 정도 되는 게 딱 있으면 그럼 뭐가 이렇게 패턴이 맞잖아요. 안쪽에 좀 작은 애들, 바깥쪽에 큰 애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패턴이나 이런 규칙을 선호하는 게 있죠. 근데 달보다 작은 애가 떡하니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행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못마땅하고 저게 너무 작은 거 좀 못마땅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일단 더군다나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표면이 딱딱해요. 암석질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얘네들은 거대 기체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커다란 행성이 있어주면 분말 안 하겠는데 조그맣고 암석질인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좀 행성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930년에 약 명왕성을 1km 앞 행성이라고 시속 110km 단속 전방에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저게 무슨 행성이냐, 그냥 돌덩어리가 날아다니는 거지 이러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이 발견한 유일한 행성 이런 어떤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1930년에 발견이 되자마자부터 명왕성을 행성에서 빼야 된다는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와중에 명왕성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궤도를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대충 이렇게 평면에서 돌아요. 이게 다 이렇게 한 평면에서. 그래서 만약에 태양계를 옆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납작한 원반이 약 보일 500m 거고 앞 시속 가운데 이렇게 60km 태양이 있으면 그 주위를 다 이렇게 돌아요. 근데 명왕성은 또 작기도 한 애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뭔가 이게 좀 규칙에 어긋나거나 패턴에 어긋나는 것은 좀 뭔가 틀린 것 같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규정, 대칭 그런 것들을 자연과학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게 짚어요.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봐줄 텐데 도를 걸다가 어느 시점에서 해왕성 궤도를 침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년 동안 지난 1977년부터 아마 97년일 겁니다. 그 20년 동안 해왕성 궤도를 침범했어요. 침범했다는 얘기는 태양의 해왕성보다 가깝다는 얘기죠. 그 20년 동안은 명왕성은 태양계의 8번째 행성이에요. 해왕성이 9번째 행성입니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패턴에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역전을 합니다. 명왕성을 관측을 해봤더니 달이 있어요. 금성도 없고 수성도 없는 달을 명왕성이 현재 알려진 게 5개나 갖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하나 둘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명왕성이 지금 바깥에 있어서 암석지는 데다가 작고 궤도도 이상해서 얘가 좀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그러니까 행성들은 위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작은 행성인 수성과 금성은 갖고 있지 않지만 화성이 2개 갖고 있거든요. 작은 다른 우리는 지구에서 하나 갖고 있고 목성은 제가 어릴 때 14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이저 1호, 2호, 그다음에 파이어니어 10호, 11호 이런 그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을 관측하는 그 우주 탐사를 가서 보니까 지구에서 작아서 보이지 않던 작은 위성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니까 목성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인 달만 제가 기억하기에 한 70, 80개가 돼요. 더 많아요. 이름을 못 지어요. 목성이 영어로 주피터거든요. 제우스 신입니다. 그래서 목성의 위성의 이름을 짓는 방법은 제우스 신과 사랑을 했거나 정분이 났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여신들 신화 속에 그거 갖다 붙이는데 14개까지는 어떻게 해봤는데 6, 70개가 되면 붙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다른 신화에서 끌어다 쓰고 그랬는데 이제 더 붙이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름 붙일 규칙을 바꾸자 막 이러고 있습니다. 토성도 그 정도가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럴 와중에 명왕성에서도 달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달이 발견되었으니까 버젓하게 명왕성이 다른 행성들이 갖는 그런 보편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명왕성을 행성이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약 그래서 1km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방에 110km 구간 단속 시점입니다. 명왕성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한 거냐면요. 그냥 지금 패턴 말씀만 드렸지만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태양계 기원, 태양계 형성 이론 이런 걸 따질 때 아무래도 안쪽에 좀 암석계 작은 행성들이 모여있고 바깥쪽에 큰 거대 기체 행성들이 모여있으면 뭔가 이렇게 패턴이 있으니까 물리적인 원인이나 태양계가 형성될 때의 어떤 원칙이나 규칙 같은 걸 할 때도 조금 간단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론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있거나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고 바깥에는 기체가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 왔는데 명왕성을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서 그거에 핑계가 나가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거 어떻게 핑계가 나가요? 마땅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색해지는 거죠. 지금 곤란해졌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이 논의를 이제 어쨌든 간에 종지부를 찍어야 될 그런 데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리스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은 어떤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근데 명왕성보다 더 바깥쪽에 있습니다. 10번째 행성을 발견했다고 다 이거 미국 사람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행성, 11번째 행성의 후보 이렇게 명왕성보다 더 바깥 궤도에서 돌고 있는 애들을 보니까 다 명왕성만 해요. 그런 것들이 돌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신났죠. 천왕성, 해왕성 2대1이잖아요.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3대1로 역전하는 거예요. 너무 신났죠. 일승도 그러고 처음부터 얘는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명왕성 세계에 이렇게 달이 있는 애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11번째 후보 막 이런 거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전방에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비슷하면서 더 멀리 있는 애가 발견이 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리고 지금 천문학은 미국이 대세니까
그렇죠. 뭐 10번째, 11번째. 근데 11번째까지 되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게 50개쯤 발견이 됐어요. 그럼 수금지와 목도 천연배 이런 시험 볼 때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행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번도 정의를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능 시작이 어려울 땐 내가 패스. 그 행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번도 정의를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명왕성이나 지금 말씀 이리스라든가 11번째 후보 이런 애들이 있는 곳을 카이퍼 벨트라고 그러는데요. 해왕성 근처에 엄청나게 저런 천체들이 수조 개가 몰려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지금 큰 애들 중에 몇 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00개, 10,000개가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것을 다 행성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런 논쟁이 붙죠. 2006년입니다. 2006년에 그 8월 달에 국제천문연맹 총회가 있습니다. 3년마다 열리는데 거기서 투표에 붙여집니다. 명왕성을 빼느냐 마느냐의 투표가 아니고요. 흔히 이제 명왕성 퇴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퇴출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성이라고 하는 정의가 없으니까 뭐 퇴출을 전방에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행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미국 천문학자 쪽에서 유럽 천문학자 쪽에서 안을 낸 거예요. 근데 이런 안이 처음 약 올라온 건 아니고요. 1km 그전에도 있었는데 신갈국기점에서 소위원회에서 선거가 되어야 올해에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분홍색 차로로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서로 이렇게 이어서 감론을박하다가 89m 없어져 버리고 오른쪽 없어져 버리는데 이제는 물러날 필요 없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보통 논의를 하다가 없애는 거로 이때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벙커도 2개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올해 다 당황했어요. 그냥 여기서 논의하다 말려고 그랬는데 약 국민의 500m 상정되면 투표를 해야 신갈국기점에서 되거든요. 인천 그래서 원주 두 개의 안 중에 방면 어떤 걸 오른쪽 채택할까 하는 투표가 하는 분홍색 차로로 거예요. 두 개가 주행하세요. 이어서 행성을 정의하는 89m 방식이 오른쪽 필요해요. 방향입니다. 그 중에 유럽 아닌 신갈 분기점.